No, no. No, no. No, no. 누구인가? 올해 장마가 공식적으로 끝난 가운데 이제 한여름 본격적인 모기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제 옆에도 지금 모기가 막 피를 빨아먹는 그 순간의 사진이 담겨 있는데 보기만 해도 간질간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기들 전과 다르게 더 많아지고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 자, 전문가와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40년간 모기를 연구한 모기 박사님 연결됐습니다. 고신대 보건환경학부의 이동규 석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전에 모기 박사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네. 40년 동안 모기를 연구하셨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곤충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이기 때문에 동물들 중에서요. 우리 질병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국립보건연구원에 모기 연구하는 매개책 센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매개 모기를 연구하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기 쪽으로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모기 박사님과 함께 올여름 모기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관찰된 모기 수가 지난해보다 많고 생존력도 더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기가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모기가 한 80% 이상 증가된 상태고요. 또 이제 온난화 때문에 봄이 좀 일찍 왔습니다. 봄이 일찍 오다 보니까 모기가 발생되는 기간이 좀 길어졌고요. 최근에 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도시에서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폭우에 휩쓸려갈 수 있는 그런 논에서 나오는 것들은 많이 좀 줄었고요. 도시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이 빨간지 모기들은 또 범람하지 않은 곳에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개체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모기 개체수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기 수가 좀 줄어들까요?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 현재 폭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곳곳에 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유충들이 벌써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모기가 좀 늘 걸로 보고요. 이제 8월 들어서서 이제 비가 좀 들어오고 폭염이 지속이 되면은 이제 물들이 많이 증발을 해서 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모기가 좀 줄어들고요. 또 30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모기들 수명도 좀 짧아진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8월보다는 9월 달에 모기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8월보다 9월에 모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 네. 우리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옛말이 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모기도 아주 온도가 높아지면은 대사 활동이 너무 활발해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무리가 오는 거죠, 생체 내에서. 그래서 수명이 좀 짧아집니다. 그래서 모기도 밤에만 활동하지 낮에는 너무 뜨거울 때는 움직이질 않고요. 이제 응달진대 같은 데서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안 띄죠. 그렇군요. 유독 잠자려고 누웠을 때 윙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는 것도 또 이유가 있는 거였군요. 밤에 활동을 하니까. 예. 네. 자, 일부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점점 짧아지게 되죠. 이제 온난화가 지속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기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지카라든가 댕기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댕기를 일으키는 그런
모기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흰줄 수모기고요. 예. 또 외국에서는 흰줄 수모기뿐만 아니라 이집트 순모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이 겨울철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는 10도까지 안 되죠. 이제 한 4도 평균 4도 정도 되는데 1월 달에.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겨울철에 다 죽습니다. 성충들이요. 그래서 월동을 할 때는 알로 월동하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성충 모기들이 온난화가 돼서 겨울철이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면 살아남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토착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50년 이상 되면 우리나라도 1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이러다 겨울철에도 모기를 계속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모기가 옮기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모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죠.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모기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게 이제 감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가장 이제 많은 감염병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말라리아인데요.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3일열 말라리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열대지역이라든가 아열대 지역, 즉 그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것이 이제 그 열대열 말라리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한 7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하게 되고요. 아유. 그중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황열병이라든가 또는 댕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30만 명이 또 사망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7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하기 때문에 모기가 상당히 위험한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모기가 옮기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모기 종류에 따라서 옮기는 감염병이 다르다. 예, 일으키는 감염병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모기가 이제 전 세계에 3,500종 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56종이 있는데 모기 종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 이 체내 그 안에 그 생리가 다 다르고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증폭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본염 바이러스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모기는 이제 작은 빨가진 모기가 되고요. 예. 또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원충이 위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복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뚫릴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얼룩날개 모기 종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모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감염병은 특정 모기종이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 모기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납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그 종들이 어디든지 다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 없는 모기들, 예를 들면 이집트 순모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발생되는 그 지역에서는 댕기라든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같은 경우에 중국 얼룩날개 모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말라리아도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말라리아를 이제 우리나라의 3일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가 그 얼룩날개 모기 종류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8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종류가 중국 얼룩날개 모기인데 이 종류가 말라리아를 옮깁니다. 근데 얼룩날개 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모기 하면은 모기 소리 생각해보면 윙, 윙 이 소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이 얼룩날개 모기 같은 경우는 이 소리를 안 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네, 말라리아 모기는 일반 다른 모기하고 좀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모기들은 일반적인 모기들은 이렇게 앉을 때 평행하게 앉는데 얘네들은 45도로 이렇게 세워서 앉기 때문에 눈에 금방 띕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소리는 얘네들이 주로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밖에 활동할 때 물릴 때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라리아 모기는 소리가 잘 안 난다고 하지만 소리가 납니다. 집안에 잘 안 돌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모기 종류를 다 구분해서 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뭐 조심해야 되는 모기가 있나요?
네, 말라리아 경우는요,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있어야 그 환자의 피를 빨아서 다른 사람 물을 때 이게 옮겨지는데, 우리나라에 그 말라리아 환자가 없었죠,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모기가, 말라리아의 원충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물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북부 지역이라든가 강화도라든가 인천 지역 이렇게 북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감염병이나 또 지역이 있을까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모기로 인한 질병은 이 말라리아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뇌염인데, 일본 뇌염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폭되는 동물의 모기가 가서 물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 축사 근처에 있는 모기들은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형 물새, 해오랍이라든가 이런 대형 물새들이 또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밤에는 특히 야간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실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산 근처에 가면 또 유달리 큰 모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네. 이게 산모기는 더 독하고 더 크고 그런 겁니까? 네. 우리가 그 산에서 볼 수 있는 모기는 이제 순모기 종류들인데, 우리나라에 순모기 종류가 19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물리는 종류가 한국 순모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흰줄 순모기가 있는데, 그 한국 순모기는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물리면 좀 많이 가렵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종류는 산에 다닐 때 많이 물리는 종류로서 그 집안에서 무는 우리는 빨간 진모기는 우리가 많이 자주 물리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좀 덜 납니다.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 산모기한테는 우리가 물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물릴 때 많이 가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모기 물렸을 때 이제 가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모기에 물리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또 가렵잖아요. 이건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모기가 흡혈만 하면 괜찮겠는데, 우리, 그 바이러스라든가 말라리아 원충을 옮기는 그 기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피를 빨을 때 침을 뱉어 넣습니다. 자기 타액을 갖다 넣는데 거기에 원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약 20가지 정도의 그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타액 속에. 그게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알러지 반응이 우리가 가렵게 느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모기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고요. 또 사람의 경우에도 유달리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기가 이제 그 동물, 사람 이렇게 흡혈을 위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제일 먼 곳에서부터는 약 20m까지는 냄새를 맡아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땀 냄새를 맡고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사 물질이 그 땀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내는 사람들, 즉 어린애들은 성장기가 되기 때문에 분해 물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대사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운동하고 나서 땀 많이 흘리니까 씻지 않고 이제 주무시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물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주하고 나서도 역시 몸에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호흡에 냄새 분해 물질들이 많이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또 음주한 사람들도 많이 가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또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네. 반려동물도 모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 몸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이산화탄소 양은 반려동물보다 우리가 더 체구가 크고 더 분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한테 많이 갑니다만은 사람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반려동물한테도 모기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털이 없는 부위, 눈 쪽이라든가 귀 쪽으로 가서 흡혈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모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올여름 이제 모기도 많다고 하는데 덜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집에 주무실 때 이제 잘 물리게 되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장 모기가 이제 잘 들어오는 출입구가 어디냐면요. 그 방충망 틀하고 바깥 문하고 그 샤시가 서로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맞게 하기 위해서 거기 솔이 쭉 달려 있는데
이거를 바깥 창문을 열지를 않고 안쪽 창문을 열면 그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 공간이 생깁니다. 예. 그 틈으로 모기들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바깥 창문은 열지 마셔야 됩니다. 안쪽 창문을 여시려면 안쪽으로 여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배수관에 밑에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글로 이제 지하실하고 옥상까지 다 연결돼 있어서 글로 잘 들어옵니다. 예. 우리 집안에 잘 들어오는 모기가 이제 빨간집 모기인데 얘네들이 좋아하는 곳이 지하 구조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하실에 많이 있다가 그런 배기관이라든가 배수관을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빨간집 모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뇌염, 일본 뇌염으로 옮기는 것과는 다른 모기 종류인 거죠? 네네. 일본 뇌염 모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입니다. 이름이. 왜냐면 빨간집 모기하고 생긴 게 좀 비슷하고 무늬가 비슷한데 그 예.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작은 빨간집 모기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논에서 많이 발생되고 깨끗한 물에 발생되는 종류이기 때문에 농촌에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 같으면 외곽 지역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모기가 앞에 이렇게 날아다닐 때 잡고 싶은데 어렵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모기를 특별히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간에는 모기가 위아래로 나니까 박수를 위아래로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건 좀 잘못된 말씀이고요. 그렇습니까? 네, 얘네들은 뭐 정지 비행도 할 수 있고 위아래도 아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뒤로는 앞으로 가다 또 뒤로 갈 수도 있고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근거 없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잠을 잘 때 이게 잘물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오는 무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면요.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프라시아하고 전기차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 귀 근처에 얼굴 근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소리가 난다는 그렇죠. 거는. 그래서 팔을 쭉 뻗지 마시고 얼굴 근처에 좀 휘두르시면 잘 잡힐 수가 있고요. 만약 놓쳤다 그러면은 이 몸 근처에 벽이라든가 커튼 같은 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을 켜지 마시고 불 켜는 것보다 후라시를 비치는 게 더 잘 보입니다. 불을 비친다고 해서 얘네들이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비춰서 이게 전기체를 평행하게 하다 딱 대면은 얘네들이 도망가다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 좋고요. 예. 또 이제 침실 같은 데다가 아예 요즘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모기 트랩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파란 불 들어오는 거요. 거기 이제 근자외선 등인데 이 근자외선을 좋아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그거를 방 안에다가 이제 불 꺼져 있는 어두운 방에다 놔야 돼요. 환한 데다 놓으면 얘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빈 방에다가 불을 꺼놓고 그걸 갖다 놓고 틀어놓으면 방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사람 근처에 있으면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사람한테 나오기 때문에 사람 쪽으로 많이 가는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박사님, 이거 물렸을 때 부풀어 오른 데다 침 바르면은 빨리 가라앉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우선 뭐 가려우면 좀 가라앉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수분이기 때문에 물을 바르든지 침을 바르면 증발하면서 시원하기 때문에 이제 가려움증이 좀 덜하게 느껴지는데 침 속에는 많은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법이 안 되고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인증된 거기 때문에 그걸 쓰시고 만약 그게 없다면은 뉴욕의 피부과 의사인 닥터 슐스라는 분이 소개한 게 있습니다. 이제 민간요법이죠. 그거는 이제 식초를 그 물에 조금 희석을 해가지고 바르면은 그게 좀 완화된다 하고요. 또 바나나 껍질 안쪽을 좀 문질러 준다거나 우유하고 물을 좀 섞어서 바른다거나 또 미안수 같은 경우 있죠. 얼굴에 바르는 미안수에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바른다거나 또는 무슨 물파스 같은 경우도 알코올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시원하죠. 그러면 좀 덜 가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모기 퇴치법과 또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꿀팁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기 박사님, 고신대 보건환경학부의 이동규 석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